자, 군무원 경영학 2022년까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 계산 문제들 종합해 놓은 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문제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기출문제 풀었고, 기출문제 변형된 거 풀어봤고, 이제 응용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서 회계 파트는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서는 또 다른 문제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기초부채는 얼마이냐? 자, 기초부채든 기말부채든 부채가 얼마냐 이거예요. 기초는 사업을 시작하기 그 처음에 부채가 얼마냐? 기말부채는 사업을 끝내놓고에 줘야 될 돈이 얼마냐? 기말부채.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면 기초 자산이 얼마 있대요? 6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초 자산이 6만 원인데 부채가 6만 원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산이 6만 원인데 부채가 6만 원보다 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출자를 했대요. 추가 출자가 무슨 내용이에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이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추가 출자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출자한 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을 더 넣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기초의 자산이 6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쭉 사업이 시작하다가 사업이 어려웠나 봐요. 출자를 추가했대요. 얼마를 추가했냐면 15,000원을 추가했대요. 이 출자금은 자본, 자산. 자본. 그리고 자산이 되기도 하죠. 맞죠? 자본. 자, 그다음에 기말 자산이래요. 남은 기말에 자산이 얼마가 되냐? 7만 원이 있대요. 남은 돈이. 근데 기말 부채가 3만 원이래요. 이 7만 원에서는 부채가 3만 원이라는 소리는, 이런 부채 3만 원이라는 것은 자본은 얼마다? 4만 원이라는 거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기말 자본을 물어봤다면 얼마? 4만 원. 기말 부채가 3만 원. 기말 자산이 7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당기 순이익이. 영업을 막 하다가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순이익이 5천 원 발생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5천 원 발생했다. 됐나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기초 자산을 구해보래요.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 자산. 여기서는 자산, 기초 자본, 자산이 아니라 자본.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뭘 구하래요? 자, 얘 구하래요. 얘 구하래요. 어렵지 않죠? 얘가 얼마냐? 이거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초의 자본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있었던 기말 자본 얼마? 4만 원 구했죠. 4만 원. 내 돈이니까. 빌린 게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거기에 중간에 출자한 거 있죠. 예? 마지막 남은 돈이 4만 원은 아까 구해서 이해되시죠? 여기에 중간에 출자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과 4만 원과 여기 있는 15,000원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맞죠? 그런데 내 돈인데 얘는 이미 출자가 돼서 이 돈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출자가 된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되게 내 돈이에요. 순이익 5천 원 났어요. 이것도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기말 자본은 원래 있던 자본에 추가 출자금에 순이익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만 원은 반대로 얘기하면 4만 원은 이것 빼고 이것 빼면 이게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기초 부채 예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얘하고 더하면 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기가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15,000원을 추가 출자를 했어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이거는 뭐다? 자본이에요. 순이익이 났어요. 순이익. 순이익은 누구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이것도 뭐다 그러면? 자본이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돈하고 중간에 출자한 거하고 실제 순이익 난 거하고 여기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 더하기 출자 얼마 있어요? 15,000원 더하기 얼마? 5,000원. 이게 얼마가 된다? 4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기초자본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된다는 소리죠. 자본금이 6만 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이 6만 원이라 했으니까 부채는 얼마가 된다? 4만 원이 답이 된다. 이 소리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이건 알아야죠.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알아야죠. 그리고 중간에 이익도 있고 비용도 있고 출자도 있고 마지막 남은 돈이 얼마냐 이 소리죠. 부채가 3만 원이라는 게 힌트죠. 부채가 3만 원이니까 자본은 얼마다? 4만 원이더라. 오케이? 중요한 문제였고 이 정도 알면 돼요. 여러 번 연습 풀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1억을 연이율 10%의 3년간 복리계산으로 예금 시에 찾게 되는 미래의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아, 복리계산을 했대요. 복리계산. 자, 복리계산하는 시 우리 늘 했던 거지만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시죠? 복리계산할 때는 3년이라 했으니까 1.1의 몇 배? 3배.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죠. 뭐 이건 알잖아요. 1 플러스 0.1을 했겠죠. 10%니까 거기에 3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1.331. 얼마 예금했대요? 1억 예금했다고 했으니까 1억 곱하기 1.331 하니까 얼마? 1억 3,310만 원이 되니까 이자는 실제로 얼마가 된다? 3,310만 원이 되더라. 너무 쉬운 문제. 됐죠? 네? 오케이. 이해돼요? 요식만 알면 돼요. 요식. 요거. 1 플러스 0.1의 n승계. 3번. BP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BP 한번 우리가 또 똑같이 구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 BP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저처럼 써보시는 거예요. 아, BP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먼저 수익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한 달간 총 인건비가 600만 원, 총 식재료가 1,500만 원, 경비가 300만 원, 한 달에 제공식수가 6,000식이라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식에 얼마를 판매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식에 얼마를 판매해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가를 계산해 볼 거예요. 원가. 그러니까 원가 얼마에 판매가 돼야 되느냐. 이 원가에다가 플러스 뭐다? 여러 이제 나머지 기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원가가 있고 나머지 비용들 뭐 있을까요? 비용들에는 원가도 비용이고 그 나머지 비용도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같아야 된다? 수익과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먼저 인건비가 얼마다? 600만 원. 이건 비용이죠. 재료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00원. 이것도 비용이죠. 비용 계산해 보는 거예요. 6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더하기 재료비가 1,50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경비가 300만 원 들었네요. 300만 원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비용.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비용.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2,400만 원. 2,400만 원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에요. 아, 비용 나왔어요. 비용 나왔어요. 비용. 얼마? 2,400만 원. 근데 여기서 몇 식에 2,400만 원으로 몇 식 제공한대요? 그러면 1식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2,4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누기 6,000씩을 제곱한대요. 나누기 총. 그러면 1씩에 얼마다? 단가 나오는 거죠. 얼마? 4,000원 나오는 거죠. 4,000원.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자, 매출 원가. 매출이 얼마 있었냐라는 거죠. 자, 기초 100만 원, 기말 40만 원, 단기 매입액 400만 원, 운임비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어떻게 하면 돼? 100만 원은 플러스. 거기서 매입을 했대요. 얼마를 매입한 거예요? 400. 그리고 기말 재고는요? 40을 빼면 되죠? 근데 매입할 때 보시면 매입 운임비라는 게 있어요, 옆에. 그거 얼마 나오죠, 정답이? 얼마나? 매입액은 400만 원에서 운임비를 더해요. 운임비 얼마예요? 400만 원에서 얼마? 210만 원 더해요. 근데 거기에 매입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매입 리베이트라는 게 뭐냐면 매입하고 나서 다시 그 사람한테 리베이트, 비용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리베이트가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베이트 주는 게 이게 너무 무리하게 주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일부분을 다시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계산을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원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원리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초, 요걸 이렇게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100만 원. 자, 기초 100만 원 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는데, 자, 중간에 매입을 얼마나 했대요? 매입을 400만 원어치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요. 잘 들어보세요. 매입 400만 원 했대요. 자, 매입 운임 비용이 있대요. 매입 운임 비용. 운임이란 매입이니까 역시 운임 비용이라고 처리를 안 하고 매입 운임이니까 매입으로 봐야 돼요. 21만 원.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했대요. 리베이트. 얼마를요? 4만 원. 그리고 보니까 남은 기말이 얼마다? 40만 원 남았대요. 40만 원 남았대요. 이때 매출 뭘 구하래요? 원가는 얼마냐 이 소리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기초 100만 원을 뭐다? 플러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기초 100만 원 다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매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자, 매입 운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비용이 아니라 매입. 운임을 하면서 번 거래요. 어떻게 벌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벌었는지 몰라요. 그냥 매입했대요. 근데 이 매입이 있기 위해서 리베이트 4만 원을 줬는데 이 리베이트 4만 원 빼야 돼요. 리베이트 4만 원 빼야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400만 원 매입이 있고 21만 원 매입이 있고 4만 원은 비용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 21만 원, 4만 원 하니까 얘가 얼마? 417만 원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매입액은 총 얼마가 된다 그러면 417만 원이 바로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 구하라고 했잖아요. 매출 원가. 얼마의 매출이 있었냐 이거 아닙니까? 얼마의 매출이 있었냐. 보세요. 417만 원의 매입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얼마? 100만 원. 판매 가능 자산은 얼마? 517만 원. 517만 원 판매할 수 있는데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40만 원 남았다는 거죠? 마이너스 40만 원. 그러니까 517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이게 매출 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만 원, 417만 원 빼니까 정답은 477만 원이 매출 원가가 잡히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뭐밖에 없다? 요 부분. 리베이트는 빼야 된다. 리베이트는 말, 그리고 매입 운임,
비용이라고 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빼야 돼요. 근데 비용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매입한 거예요. 매입. 어떻게 매입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 매입 운임이래요. 운임. 매출 운임이면 빼야 되는 거예요. 매입했대요. 더 해야죠. 매입이니까. 오케이? 그 정답은 477만 원이 되다. 자,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느냐? 자, 해볼게요. 당기순이익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자, 매출액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볼게요.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이네요. 매출액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이익 구하는 거 매출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쓰고요. 그 다음에 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00만 원이겠네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네요. 1000원. 다시 한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에요. 1000원 플러스. 그런데 원가니까요. 앞에 뭐라 했어요? 매출이죠? 매출 원가니까 600원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소모품 50만 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보험료. 선급보험료 100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선급보험료 지급한 거. 이 선급보험료는 당기순이익 구할 때 필요하지 않아요. 보험료 낸 거예요, 그냥. 보험료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원도 운영을 하려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배상책임보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공부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이 나와요. 그 보험금이 이 영업활동을 하다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이익잉여금은요. 기초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작년 그 전에 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 전에 하고 남은 돈은 뭘로 처리해야 한다? 유보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당기순이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업활동이나 영업외활동을 통해서 벌게 된 이익에 비용을 뺀 거란 말이에요. 법인세를 뺀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야죠. 종업원 급여는요? 급여 200만 원 마이너스 해줘야죠. 급여 비용이니까요. 해줘야죠. 종업원 급여. 그리고 이자 이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연초에 은행에 예치가 뭐죠? 은행에 맡겨놓은 1000원이 연이율 5%로 연말 이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예치했으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수익! 얼마 그러면? 10%니까 5%니까 얼마? 50원 플러스 50원 플러스 해야 돼요.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00원에다가 600원 빼고 50원 빼고 200원 빼고 50원 더한다. 됐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더니 이자를 쓴 건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 아까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많죠. 많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이겠느냐. 순이익을 계산하라고 돼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죠. 거기서 여러 세금들이 있으면 세금을 다 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수익이 될 만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수익이 될 만한 거 여러분들 쭉 보시고 수익이 될 만한 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순이익이 될 만한 거. 수익을 계산해 보시라는 거. 수익. 쭉 보시고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수익.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영업 상수익이 있고 영업 외수익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수익이에요. 알겠죠? 영업 상수익 있고 영업 외수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쭉 나가다가 수익이라고 돼 있는 거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 3만 원 수익 체크하시고 플러스. 그리고 또 수익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익 있잖아,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우리가 배웠어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에요. 이익 발생했대죠. 얼마? 2만 원 플러스. 그리고 용역을 활용한 수익 얼마? 20만 원. 그리고 또 있어요. 수익.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매출.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매출이 수익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출이 수익이라고요. 매출. 그걸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다 더해보세요. 3만 원, 2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얼마? 자, 수익은 얼마다 이제? 수익은 55만 원이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수 수익이라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선수 수익은 이미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또 잡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수익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놔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비용.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비용 찾아보세요. 비용. 먼저 일반적인 비용 뭐 있을까요, 거기? 임차료. 오케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임차료,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 33,000원 마이너스. 그리고 광고 선전비. 15,000원. 차량 운반구 14만 원은 그냥 운반구 14만 원이라는 거지 처리하면 안 돼, 이거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15,000원. 그리고 이자도요. 오른쪽 보니까 이자. 비용이죠. 15,000원. 그리고 얼마? 58,000원. 근데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비용 처리합니까?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아직 비용 처리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비용 처리할 만한 게 없어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비용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58,000원이 될 거예요. 58,000원.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우리가 회계 정리를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55만 원에서 58,000원 빼니까 정답은 49만 2천 원이 답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은 여기 법인세가 있다면 당연히 빼야 되는데 법인세가 당연히 또 없죠. 이런 것도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업 상이익, 영업 외이익에서 이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수익에서 뭘 뺍다? 여러 비용이 될 만한 거 뺀 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7번 넘어가서 아이폰의 총 고정 비용이 5천만 원이고 개당 변동비가 30만 원이고 목표 수익이 10,000원일 경우에 아이폰 1000개를 판매해서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려면 아이폰 개당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판매 단가, BP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무조건 기억하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초코파이. 알겠죠? 자, 초코파이가 5,000원짜리 안에 있는데 자, 이 초코파이 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12개가 들었다. 개당 얼마에 할 거냐? 5,000원 나누기 12개 하면은 이게 개당 비용이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5,000원 구해볼까요? 5,000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처음에 고정비 50천만 원 나오잖아요. 고정 5천만 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천만 원 더하기 변동비가 얼마래요? 30만 원. 근데 몇 개 팔았대요? 1,000개.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0개. 됐죠? 더하기. 그다음 오른쪽에 또 수익률 더해야 돼요. 여기는 5,000원 안에는 판매한 사람의 수익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 얼마? 목표 수익 얼마? 10,0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계산해보면 5천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0,000원 하니까 얼마? 45,000원이 되겠네요. 45,000원인데 이거를 나누기 얼마? 몇 개 팔았대요? 1,000개. 나누기 1,000개. 정답은 45만 원에 판매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틀리면 진짜 서운해합니다, 제가. 알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영업이익을 계산해봐라. 자, 영업이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볼게요. 자, 총
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자, 영업이익은 영업상에 발생했던 그 수익의 비용을 빼는 거죠. 판관비를 빼는 거예요. 판매 관리 비용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2만 원.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해당이 되고 영업 외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영업 외 비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을 안 해요. 영업이익에서는. 접대비 1만 원이래요. 그러면 접대비 1만 원은 접대비는 뭐가 들어가요? 판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접대한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1만 원 마이너스. 접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급여 줬다네요. 급여 2만 원. 들어가야 되죠? 급여 2만 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넣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오른쪽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판관비에 넣으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보이세요? 대손충당 환입금이 판을 썼다라는 거는 이거 판관비로 봐라.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회계가. 나는 대손충당비를 당기순이익 할 때 구하기도 할 거겠지만 영업이익 할 때도 이걸 넣을 거다. 대손충당비는 영업이익의 판관비로 넣을 거다 해서 대손충당비. 근데 비용이에요? 이익이에요? 환비예요? 환입이에요? 입이에요. 입. 플러스예요. 또 이게. 이게 어렵죠? 플러스예요. 환입됐다예요. 대손충당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발생을 했으니까 나는 작년에 이거 비용 처리를 했다 그냥. 대손충당금은 비용 처리했는데 이번 이 기수에 갑자기 이게 돈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원래 들어올 돈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들어왔죠? 판관비 처리를 해야죠. 판매 관리비에서 플러스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 1만 원. 오케이. 그래서 10만 원에서 뭘 뺐어요? 접대비 1만 원 뺐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 2만 원 뺐고 그 다음에 환입금 1만 원을 더했다. 얼마에 그러면 8만 원이 정답이 돼요. 조금 어렵죠, 이런 게? 됐나요? 오케이. 정답은 8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손충당금이에요. 근데 원래 뭐요? 대손상각비는 안 들어가는 건데. 어디요? 여기서 영업이익 구할 때는 대손상각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네. 없잖아요, 거기에. 여기 항목이 없잖아요. 이거 미수금에 대한 네. 대손상각비라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 그건 안 들어가요. 위에 그건 안 들어가요. 미수금이니까 그건 안 들어가야죠.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나요? 외 비용. 여기는 안 들어가요. 빼고 안 들어가고. 여기서 어쨌든 핵심.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계산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거기에 제가 여기서 급여로 2만 원을 뺐잖아요. 근데 이 급여는 이미 대손상각비 부분이 아닌 이 급여 부분도 이미 판관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서 이미 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에서 2만 원 그건 놔두고 접대비 1만 원을 빼고 접대비는 안 들어간 걸 보고 그리고 급여도 빼고 마지막에 대손충당 환입금은 더해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답은 8만 원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 사람마다 좀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요거 세금 공과금이라고 2만 원을 뺐는데 이거 급여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제가 나눠드린 거와 좀 다를 거예요. 급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선입선출법에 대한 월말 재고 자산은 얼마이냐? 자,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빼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first in, first out이다. 선입선출. 먼저 빼라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선입선출. 자, 기초 재고가 10개, 단가가 1,000원이래요. 자, 오른쪽에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만원. 만원 쓰시고 만원. 자, 거기다 만원 써놓으세요. 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했어요. 5일날. 5일날 매입 20개를 매입했대요. 단가 1,100원. 그러면 20개 곱하기 1,100원. 그럼 얼마에? 22,000원. 그 다음에 10일날 또 매입했대요. 30개를 단가 얼마? 1,200원. 그럼 얼마? 36,000원. 오른쪽 써놓으세요. 그냥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있네. 이제 매출이 있네요. 며칠날? 잘 보세요. 20일날. 자, 20일날 매출이 있는데 몇 개가 매출이 있어요? 거기요. 40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개의 매출이 있어요. 이거 단가가 2,2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40개를 2,200원에 뺐대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거부터 빼야 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자, 먼저 들어온 거 어디 있어요? 아까 기초 원래 있던 거 얼마? 기초 원래 있던 거 얼마? 10개. 그리고 5일날 들어온 거 얼마? 20개. 맞나요? 그리고 10개, 20개니까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10개는 어디서 들어오면 돼요? 10일날 30개에서 10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20개는 10일에 들어온 1,200원을 매긴다. 1,200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20개, 1,200원. 하니까 얼마?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24,000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4,000원. 여기 돼 있죠. 그래서 24,000원을 빼면 돼요. 24,000원. 월말 재고산하는 24,000원이 남는다 이거예요. 나머지 다 빼고. 알겠어요? 나머지 다 들어가고 남은 거 10개 남았어요. 얼마에? 1,200원에. 그래서 24,000원. 됐나요? 아, 20개 남았죠. 10개가 아니라 20개 남았죠. 10개 빼고 20개. 30개 중에 20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후입선출법을 이용해서 월말 재고 계산하는 후입선출. 늦게 들어온 거를 먼저 빼라.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이제? 40개 빼야 되니까 먼저 10일날 30개. 다 빠지죠? 5일날 20개가 아니라 여기 10개 빠지면 되죠. 그럼 마지막 월말 재고는 얼마예요? 5일날 들어온 10개. 1,100원. 그럼 얼마 하면 됩니까? 5일날 10개 곱하기 1,100원. 그러면 11,000원. 이거 하고 또 남은 거 있잖아, 위에. 10개 1,000원. 맞죠? 위에 10개 곱하기 1,000원. 얼마? 만원. 해보니까 얼마? 21,000원. 됐나요? 이게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다. 자, 11번 문제. 갤럭시 S21의 변동비가 80만 원일 때 목표 이익률이 20%를 잡았다. 목표 이익률 변동비 80만 원. 갤럭시 21의 한 대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너무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이것도.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선 변동비 80만 원이고 단가 얼마라 할지 모르지만 목표 이익률이 2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곱하기 얼마? 0.8. 20% 빼니까 그 얼마 넘어가니까 정답 얼마? 100만 원이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80 나누기 0.8이니까. 12번 민족군무원학원의 2020년에 매출액이 50억이고 수혜측을 해본 결과 40억이었다. 똑같았네요. 해볼게요. 그리고 지수평활이 0.30이다. 0.3이다. 그리고 23년에 수혜측을 얼마냐? 수혜측을 해봤는데 40억이었다. 그러면 40억에다가 더하기 0.3. 그리고 여기서 실제 얼마래요? 50억. 50억 마이너스 40억. 이렇게 계산식 쓰면 되는 거죠. 예상한 값에다가 0.3, 50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계산해보면 정답 얼마가 된다? 오케이. 43억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13번 문제. 12번까지 너무 쉬운 문제니까. 13번. 다음 거래를 분개한 거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개업하였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이것도 현금 10만 원을 출자했다. 차변에 들어가야 될 거 있고 대변에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현금 10만 원을 출자했다라는 것은 뭐의 증가? 자산의 증가. 오케이. 그러면 자산인데 상품이에요? 현금이에요? 오케이. 그럼 현금
10만 원. 너무 쉽잖아요. 현금 10만 원. 됐죠? 자, 현금 10만 원이라고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이거는 안 갚아도 되죠? 자산의 증가 있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나는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현금이 또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가는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이 바로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10만 원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이 분필을 누가 쓰는 분필이죠? 자본금 10만 원이 생겼다. 자본의 증가. 얘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됐죠? 그 자산의 증가에다가는 현금 10만 원. 실제 현금 10만 원이니까 자본의 증가는 자본금 10만 원이 증가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그러면? 1번이 되더라. 1번. 다음 문제, 14번 문제.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한 민족학원에 기말 자본금이 150만 원이었다.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총 비용은 120이라면 회계기간 동안의 총 수익은 얼마냐? 이것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죠. 출자금이 얼마? 출자금은 기초에 출자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기초에 100만 원. 그리고 막 영업활동을 해서 기말에 150만 원이 남았더라 이거예요. 자, 영업활동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120만 원이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냐?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서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잔액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지만 얘가 이게 금액이 될까요?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에서 더하기 수익 빼기 120는 150이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얼마가 돼야 얘는 170이 돼야지만 150이 되는 거죠. 170이 돼야지만. 됐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170이다 이거예요. 됐죠? 오케이. 15번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세요. 자, 민족학원에 사용된 복사기를 매각하였다. 복사기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월할 상각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월할 상각 비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 얼마씩 상가시킬 거냐 이거. 월 얼마씩. 그래서 월할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30일인데 10일만 써도 한 달치를 감하는 거예요. 15일을 써도 한 달치 감하는 거고 29일을 써도 한 달치 감하는 거고 하루를 써도 한 달치 감하는 게 월할 상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자,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600만 원이래. 600만 원. 아, 600만 원을 취득했구나. 600만 원으로 취득했어요. 근데 그 다음 거 보니까 뭐 감가 누계 상각이 400만 원이고 처분 금액이 1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월할 상각 비용을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월 얼마씩 상가하면 됐냐? 자, 600만 원씩 자, 몇 년간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몇 년간 쓴대요? 5년 쓴다고 되어 있죠? 5년 나누기 5년 하면은 이거는 월할이 아니라 연할이에요. 연 얼마씩 하면 돼요? 연 얼마씩? 1,200만 원씩. 120만 원이죠. 아, 네? 120만 원이죠. 그러니까 600이니까. 월 아니라 연할은 120만 원이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월할이라고 돼 있으니까 600 나누기 얼마? 60개월로 하면 됩니다. 월할이니까 60개월. 그래서 얼마씩? 정답은? 월할로 했으니까 얼마씩이요? 600만 원 나누기 60. 600만 원 나누기 60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정답은 10만 원이네요. 단위가 틀렸네요, 거기요. 2번이 정답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요거를 6천으로 바꿔놔도 되고 6천으로 바꿔내도 되고 10만 원으로 보기를 바꿔도 되고 알겠죠? 요거를 6천으로 바꾸죠 그냥 요거를 더 그냥 편하게 6천으로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6천. 6천 나누기 60 하니까 얼마? 정답은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할 수 있겠죠? 단위가 좀 잘못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쪽지에 처분손익이 뭐고 감가상각이 뭐고 내용연수가 뭔지 이런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를 6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해서 재무 끝내고 회계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고 재무에 대한 문제도 그 쪽지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마지막 뭐 국제경영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MIS라든지 이런 거 마지막 하고 진도를 모두 마칠게요. 모의고사 2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갖고 오세요. 이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